안녕하세요. 한라산 불공입니다. 최근 빚을 내어 투자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반대 매매 역시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반대 매매와 빚을 내어 투자하는 대표적인 방법인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지금 100만 원이란 자금이 있고 이 100만 원이란 자금으로 주가 1만 원의 시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 거래의 경우는 순수하게 내 돈만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주식이 1만 원이기 때문에 총 10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100% 상승해서 2만 원이 되면은 내 수익은 100만 원이 됩니다. 대신에 주가가 40% 하락하게 되면은 당연히 40만 원 손실을 보게 되죠. 이 거래에서 주식 매매 수수료는 있겠지만 이자라든지 상환 기간이라든지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미수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미수거래의 장점은 절차가 매우 쉽고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차할 것도 없고 그냥 주식 매수창에서 미수 체크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매수한 주식의 입고와 대금 결제가 이 영업일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 HTS를 보면은 해당 기업의 매수 화면에 이렇게 신, 대라고 적혀 있고 이 옆에 숫자가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증 40이라고 한 것이 이 미수거래를 할 때의 증거금률이 40%라는 것입니다. 미수거래 증거금률 40%란 내 돈을 증거금 40%로 해서 총 100%만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돈 100만 원을 증거금 40%로 삼으면 100%는 250만 원이 되니까 150만 원의 자금을 추가적으로 시주식 매수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증거금,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의 비율은 각 증권사와 그리고 각 기업별로 모두 다르니 항상 따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 이 시주식은 미수거래 증거금률이 40%이기 때문에 저는 총 250만 원의 자금을 시주식 매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주식이 1만 원이기 때문에 총 250주를 매수할 수 있겠죠. 이때 시주식이 주가가 100% 상승해서 1만 원에서 2만 원이 되면 저는 총 250만 원의 수익을 거두게 됩니다. 대신에 주가가 1만 원에서 40% 하락해서 6천 원이 되는 경우에 250주기 때문에 주당 4천 원의 손실 곱하기 250주 하면은 1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주가가 40% 하락했는데도 저는 제 원금 100만 원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이 영업일 이내까지는 이 미수금 150만 원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주식을 매도해서라도 이 미수금을 계좌 내에 만들어 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주식을 매수한 날 플러스 3영업일에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반대 매매와 위험성에 대해서는 영상 마지막에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이렇듯 미수거래는 이자나 복잡한 절차 없이 내 순수 자금의 2.5배에 해당하는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해야 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초단타 매매에 적합한 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대 수익이 큰 만큼 리스크도 굉장히 크죠. 그 다음은 신용거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시 주식의 주식 매수 화면을 보면은 여기 신 5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신용거래 증거금률이 50%라는 얘기입니다. 즉, 내 돈 100만 원을 증거금 50%로 잡아서 100%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로부터 추가로 100만 원을 빌려서 총 2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시주식이 만 원이기 때문에 총 200주를 매수할 수 있죠. 레버리지가 2배인 셈입니다. 만약 시 주식의 주가가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면 저는 200만 원 수익을 얻게 되고요. 대신에 주가가 40% 하락해서 6천 원이 되게 되면은 총 80만 원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 신용거래가 미수거래와 다른 점은 이자가 있다는 것과 그리고 상환기간이 90일, 거기다가 추가로 2회 연장 가능해서 미수거래에 비해서 굉장히 길다는 것입니다. 신용거래의 이자율 적용 방식은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기간에 따라서 이자율이 다릅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좀 더 커지죠. 대략적으로 연리로 따졌을 때 5%에서 10% 사이에서 정해집니다.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은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이 있고 이걸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140에서 150%가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인데요. 내가 100만 원을 빌렸기에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이 150%라면은 내가 계좌에 150만 원의 자산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이 C 주식이 주가가 7,500원 아래로 떨어지면은 내가 200주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150만 원 아래로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차액만큼 추가로 담보를 더 넣어야 합니다. 이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증권사에서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라는 마진콜이 옵니다. 그리고 2일 연속해서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을 맞추지 못하면은 3일째 되는 날 반대 매매가 실행이 됩니다. 종합적으로 신용거래와 미수거래를 비교해보면 신용거래가 미수거래보다 증거금률은 커서 레버리지가 적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나 하락 시에 내 수익의 폭이 미수거래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이자도 내가 빌리는 기간에 따라서 연 5%에서 10% 정도를 증권사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대신 상환기간이 90일, 거기다가 2회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70일까지 빌릴 수 있고요. 대신에 최저 담보 유지 비율을 이틀 연속 맞추지 못하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식담보대출입니다. 이 주식담보대출 비율은 아까 봤던 이 주식 매수창에서 대60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이 대60이라는 것은 주식담보대출 비율이 60%라는 것입니다. 즉, 내 돈 100만 원 대비 6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것이죠. 내 돈 100만 원과 증권사로부터 대출받은 60만 원을 합쳐서 1만 원짜리 시주식 총 160주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가가 100% 상승하게 되면 1만 원 상승하게 되면 16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요. 대신 주가가 40% 하락하게 되면 64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레버리지가 1.6배 정도인 셈으로 신용거래에 비해서 작습니다. 이자와 상환기간은 신용거래와 비슷하고요. 140에서 150%의 최저담보 유지 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레버리지가 작기 때문에 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주가의 최저 한도도 낮아지게 됩니다. 60만 원을 빌렸기 때문에 최저담보 유지 비율 150%면은 90만 원, 즉 90만 원의 자산 가치만 유지를 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160주의 경우는 주가가 5,625원만 지키면 반대 매매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주가가 5,625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증권사에서 마진콜이 오게 되고 2일 연속 이 최저담보 유지 비율을 못 맞추게 되면은 반대 매매가 발생한다는 것은 신용거래와 동일합니다. 반대 매매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자가 미수거래 금액을 채우지 못하거나 신용거래 또는 주식담보대출에서 설정된 최저담보 유지 비율을 2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데요. 증권사에서 투자자가 채워야 하는 미수거래 금액이나 최저담보 유지 비율의 차액만큼 강제로 투자자의 주식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 매매에서 위험한 점은 이 반대 매매의 위험한 점은 증권사에서 하한가 매도 주문을 낸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가가 대략 3만원, 시장가가 현재 3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라면은 이 시장가에 매도 주문을 내는 게 아니고 이 3만원의 하한가인 대략 한 2만 1천원 정도가 되겠죠. 2만 1천원에 이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필요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수의 주식을 매도 주문을 하게 됩니다. 주문 단가가 낮아지니 그만큼 그 일정 금액을 맞추기 위한 주문 수량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반대 매매 거래를 낸 날에 이 A 주식의 매수 수요가 많지 않다면은 계속 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체결이 돼가지고 시장가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는 악조건이 겹치게 되어서 이 반대 매매를 당하는 투자자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 비중이 큰 종목들 중에는 단기간에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크게 반등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투자 주체 값들이 일시에 크게 공매도를 쳐서 주가를 급락시킵니다. 그러면은 주가가 급락하면서 최저담보 유지 비율 유지가 안 되는 이 수량들의 반대 매매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자 주체 값들은 이 크게 하락한 주가에 주식을 다시 매수해서 공매도 수량을 채워놓고 나머지 수익들은 자기네들 주머니에 집어넣고 휘파람 불며 떠나는 것이죠. 만약에 이 특정 투자 주체들 값이 이 A주를 1만원에 공매도를 쳐서 급락시키고 반대 매매 때문에 이 A 주가가 더 급락해서 1,000원까지 하락을 했을 때 이 특정 투자 주체 값이 1,000원에 주식을 매수해서 공매도 수량을 갚고 수익을 챙길 경우에는 실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일반 거래와 다르게 미수거래, 신용거래, 이 주식담보대출은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수익을 키울 수도 있지만 손실도 그만큼 커지고 이 반대매매라는 굉장히 무서운 제도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빚을 내어 투자를 하는 미수거래, 신용거래,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을 클릭, 새로운 영상이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 블로그 포스팅도 같이 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하단 네이버 인플루언서 링크로 들어가 팬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